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시장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타야 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섹터와 종목에 대한 얘기 텔레방에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남이가입니다. 요즘 산업의 트렌드는 협업, 협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 짚어볼 거고요. 위에가 잘 되면 밑에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걸까요? 밸류체인 수혜 종목도 찾아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전관 파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인사를 영입하는 전관 파워로 신규 사업에 박차를 가고 있는 기업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SK텔레콤과 GNC에너지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기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재현 신임 CEO는 취임 첫날부터 AI 데이터 센터를 원전 1기 규모 수준인 1기가와트급으로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현재 계획보다 10배 이상 확대하고 수도권, 울산, 서남권을 잇는 전국 3대 거점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향후에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해서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아마존 웹서비스,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서 엣지 AI, AI-랜, 제조 AI 클라우드 같은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향후 5년간 AI 분야에만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로 GNC에너지의 수혜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전력 공급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발전 설비가 필수적인데 GNC에너지는 국내 데이터 센터용 비상발전기 시장의 점유율을 약 70% 가져가고 있습니다. SK, 네이버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필리핀 등 해외 데이터 센터 수주도 확대 중이고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수주 잔고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수혜주인 이유도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나온 공시인데요. 울산 SK AI 데이터 센터에는 GNC에너지가 비상 발전기를 공급합니다. 네, 제가 공시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올해 8월 11일에 나온 공시고요. 내용을 보면 계약금이 412억 원이고 계약 기간은 202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보시면은 제목에 지금 25년 울산 AI DC 구축 사업 A동 발전기라고 판매 공급 계약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죠. 관련해서 이제 또 텔레방의 코멘트도 보도록 할 텐데 그동안 GNC에너지는 SK그룹 안에서 비슷한 규모나 유형의 프로젝트 레퍼런스가 부족했었는데 올해 SK그룹의 대형 수주를 따낸 건 GNC에너지의 비상 발전기 역량을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규모 확대, 해외 진출에 따른 GNC에너지의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솔직히 주가 강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PER로 따졌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연간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성장주다라는 평가가 텔레방에 있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주가 흐름 상당히 강했습니다. 11%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4%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요. 정말 꾸준하게 이 종목도 우상향 추세를 그려왔었고 바로 이 부근이죠. 지난 10월 말에는 신고가를 찍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쉬어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GNC 에너지도 결국에는 AI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수주가 더해지는지가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반도체 두 형님이 쉬어가는 동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동을 했죠. 이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을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HBM4 양산을 앞두고 10나노급 일시 D램 장비 반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와 공급 계약을 마친 SK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해 평택 캠퍼스에 잇따라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최종
검증용 시제품, 그러니까 CS 샘플의 내부 신뢰성 평가를 마친 뒤에 엔비디아에 출하할 예정이고요. 양산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 P2 공장은 장비 셋업 완료했고 P3, P4에서도 장비 반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존 레거시 라인을 리트로핏, 그러니까 개조해서 일시 D램 생산 능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4 생산의 핵심 기지인 P4 공장은 내년에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P3는 이미 장비가 반입이 되고 있고 PH2, PH4 공장도 착공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보는 내년 하반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 출시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미 HBM4 양산에 들어간 만큼 삼성전자로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샘플 수율은 삼성전자의 HBM4 샘플 수율 약 50% 수준이라고 하고요. 양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70%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장비 수혜주가 일단 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확인된 일시 D램 수혜 장비는 어닐링의 이오테크닉스, ALD 장비의 유진테크, 그리고 원익 IPS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EUV 밸류체인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 보시면 삼성전자의 일시 D램 장비 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집행될 수 있고 웨이퍼 투입량도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밸류체인 종목들 오후장 들어서는 주가 흐름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그야말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두 자릿수의 강한 시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HBM 공정에서 커팅 장비를 공급하고 있죠.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미세화 그리고 고단화로 갈수록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가 핵심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HBM4 공정에 지금 TSV 절단과 리페어 장비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무엇보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원익 IPS 오늘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최근에 박스권 안에서 주가 조정 흐름이 상당히 길었는데 오늘 그 울분을 토해내는 시세 나와주고 있고요. SNS텍도 8% 넘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FST를 제가 EUV 밸류 체인 중에 하나로 꼽아봤는데 오늘 주가는 1%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 확인해 볼게요. 원전 관련주로 속하는 현대건설의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글로벌 원전 전문가를 영입해서 해외 원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인물 누구일까요? 미국 웨스팅하우스 부사장을 지낸 마이클 쿤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인사를 통해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과 SMR 분야에서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마이클 쿤이라는 분은 세계적인 원전 기업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수 원전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서 설계, 인허가, 기자재 조달, 시공 지원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깊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그럼 최근에 원전 프로젝트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냐? 투자텔미에서도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 에너지 디벨로퍼인 페르미 아메리카와 협력해서 미국 내에서 대형 원전 4기 기본 설계 계약 체결을 했고요. 웨스팅하우스, 홀텍 등 미국 주요 원전 기업과 협력을 해서 이 불가리아 원전 설계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텔레방에서 현대건설을 하나오션과 비교한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본업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모멘텀으로 사업을 집중하고 있고 관련해서 미국 인사까지 영입한 점이 공통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은 올해도 중요한 한 해지만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 기대에서 현실이 되는 해가 내년 2026년이고 내년에 진짜 착공이 시작이 된다면 서구권 기준으로 40년 만에 원전 사이클이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원전도 반도체 못지않게
않게 지금은 긴 사이클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오늘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견조한 오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늘 1%대 상승세면 선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일봉 차트 보시면요. 아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잠깐 커졌다가 다시 주가 조정권에 들어간 흐름입니다. 일단은 원전 쪽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현대건설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이 나오는데 코스닥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키 맞추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에 세게 올라가고 있어서 또 그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에이벨과 유아캠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꽤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쪽을 좀 한번 설명 한번 드리면서 비만 치료제 중에서 우리가 또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비만약 시장이 기존 전망치가요 2배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030년까지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존 전망치보다도 2배가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는 꽤 크게 성장할 거로 봤던 건데요. 그 전망치가 또 2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연평균 30% 성장해서 2030년까지 300조 시장. 지금은 연간 한 4, 50조 정도 나오는데 이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리가 지금 시장 양분하고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한 65% 차지하고 있고 일라일리가 한 31%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어떤 발목을 또 잡고 있는 게 이 공급 부족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일라일리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당뇨 치료제하고 비만 치료제 이 마운데로 제반도가 있죠. 요거 두 개를 합한 매출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의약품이 키트루다거든요. 이 키트루다 매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키트루다보다도 지금 비만 치료제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원래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합쳐서는 더 많았던 건데 지금 일라일리의 한 품목만 갖고도 이 키트루다를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지금 비만약 치료제가 정말 너무나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커지는 시장에 있어서 이제 어떤 비만약 치료제 진입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 비만약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와 있는 기업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D&D 파마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일라일리까지도 지금 많은 투자은행들이 어떤 그 목표가 상향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 한미약품이라든가 D&D 파마텍 또 올릭스라든가 많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놓친 종목이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종목 하나를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접근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26,750원인데 일동제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의 비만 치료제는 주 1회 이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만 치료제를 월 1회 맞는 주사형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많은 제약사들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임상 1상부터 지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임상 3상이 끝나서 이제 국내에 상용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으로 먹는 임상 비만 치료제를 1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1상의 탑라인 공개했거든요. 일단 4주 최대 13.8%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50mg하고 100mg군에서는 한 6.9% 정도 나왔는데 200mg는 올렸더니 평균 9.9%, 최대 13.8%까지 빠진 거고 이게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비만약 치료제 데이터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왔고 이 부작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레이드 3 관련된 이 부작용이 좀 나왔는데
일단 모두 24시간 내에 이제 정상 수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큰 부작용을 보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것점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지금 이제 바이오 유럽에서 지금 이 파트너리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꽤 괜찮은데 지금 이 바이오 유럽에서 이 파트너링과 미팅이 있을 때 어떤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다 급등하고 있는데 일동제약은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갖고도 아직 어떤 그 주가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일동제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외에도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뭐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등등이 있는데 빠르고 짧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D&D 파마텍은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요. D&D 파마텍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 메셀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 메셀을 갖고 지금 화이자하고 노모지스가 싸우고 있죠. 와, 메셀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이 수배주 나가는 이 기업들이 싸우고 있을 거라는 건데 그 메스테라의 핵심 기술을 이전한 게 D&D 파마텍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월드 ADC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ADC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면역항암제 다음으로 뜨고 있는 게 ADC 항암제인데 여기서 가장 최고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리가켄바이오입니다. 그런 것점에서 새로운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2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미 품목 허가까지 나와서 이번 4분기부터 내년부터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틀림없이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알테오젠은 2년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65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끝나고 또 무료 방송이 있거든요. 지금 VIP 회원 계좌가 3주 연속 1등을 기록하면서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서고 있는데 이 바이오 종목들하고요, 반도체 종목들,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궁금하신 분들은 4시 무료 방송 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채널도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